세상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듯이 치과 의사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면 극단적인 기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의료란 것은 100%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치과 유튜브나 의료 유튜브들은 후향적인 판단으로 여러가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보니 이랬더니 치아가 망가졌더라,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다 맞는 이야기 같고 너무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의료란 것은 100% 원인과 결과를 골라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듯이 치과 의사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 느끼는 것은 의술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치과 의사들의 유튜브를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임플란트를 할 때 뼈이식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임플란트 치료 자체를 안 하시는 의사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충치 치료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시는 분, 크라운 치료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 신기하게 이런 분들의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가 높습니다. 물론 각자마다 치료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맞다, 틀리다 라고 할 수 없어요. 각자의 어린 시절 경험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듯이 의사마다 자신만의 임상 경험이 나중에 자신만의 진단 기준을 형성하게 되고, 어떤 특정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면 극단적인 기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의료란 것은 100%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맞는 내용인 듯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내가 다 아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치과 의사로서 경력이 적든 많든 겸손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나오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술은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치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산부인과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급속 분만 시에 출혈이 일어난다면 일반적으로 엄청난 양의 출혈이 일어나긴 하지만 보통은 과다 출혈 시 여러 약물 투여와 초기 처치로 출혈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 의사의 판단 하에 전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분만 후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오로지 의사의 판단 하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건이 일어난 후 후향적으로 보면 이럴 때 이런 힌트가 있었나? 라고 너무 쉽게 볼 수 있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의료 시스템 상에서 이를 완벽하게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치과 유튜브나 의료 유튜브들은 후향적인 판단으로 여러가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보니 이랬더니 치아가 망가졌더라,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다 맞는 이야기 같고 너무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의료란 것은 100% 원인과 결과를 골라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하냐, 충치치료를 하냐, 발치를 하냐 등 모든 치료 결정 단계에서 나중에 생각해서 후향적으로 보면 너무나 쉽게 판단이 가능하지만, 치료를 하기 전 또는 하는 도중에 보면 하나하나 의사의 판단 하에 일어나는 합리적인 치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치과 유튜브들이 다른 치과에서 했다가 망가진 치아들을 보면서 이래서 이런 치료를 하지 말랬잖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경할 만한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 산부인과 이야기처럼 산부인과 의사는 자기 판단 하에 모든 출혈을 잡았다고 판단을 했지만 나중에 분만 후 출혈로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습니다. MBTI에서도 양극단의 J 성향과 P 성향이 있듯이 의사에서도 그런 양극단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극 N의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냉정해야 한다지만 의사 중에서도 극 F인 사람이 없을까요? MBTI로도 부족한 사람들의 다양함은 의사 집단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치 살리기만을 주장하면서 임플란트 수술 자체를 하지 않는
의사도 있는 반면에 임플란트 수술만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뼈이식을 절대로 하지 않는 의사분들도 많지만 뼈이식을 무조건 해야 하는 의사분들도 많습니다. 의사들은 사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나 주장을 어느 정도 다들 갖고 있긴 하지만 그에 반대되는 사례나 내용도 분명 존재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내용만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분야든 비슷한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의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계약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몸을 편안하게 고쳐주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주는 계약 말입니다. 이는 미용실에서 돈을 내고 머리를 자르거나 학원에서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치과 의사들이 수많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더욱 많아졌지만 믿을만한 정보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과 의사인 제가 봐도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자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내용을 무조건 신뢰하지는 마라. 의사들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어떤 의술이든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의사 자체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내용보다 해당 의사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의술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나 그 사람의 정직함 등 됨됨이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믿을만한 사람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의사와 충분히 대화를 해보고 치과 치료를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